자, 그래서 이제 39페이지에 3번에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 이어서 빗면에서 뭐 한다? 빗면에서 움직이는 물체.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뭐 하는 거냐면 다루는 그거야. 그래서 일단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빗면에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거든. 그러면 얘는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얼마다? 4mg 이렇게 하면 돼. 알죠? 그러니까 중력 방향에 놓여 있는 건 그냥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4mg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에 놓여 있으면 빗면에 놓여 있는 거는 그런 말을 뭐 한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어요? 빗면 방향에 놓여 있는 힘은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힌트를 하나 줬거든. 힌트를 하나 준 게 뭐냐면 거기에 가에서 P가 뭐를 당긴대? P가 B를 당긴대요. 알았지? P가. 그럼 P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P가 있어서 이렇게 그럼 P가 누가 P냐? 여기 A고 여기 A고 여기 B. 됐죠? 그럼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 써볼게. 자, P가 B를 당기는 힘이 이렇게 좋거든. 그래서 P가 B를 당기는 힘이 3분의 몇이냐면 3분의 10이. 3분의 10mg. 이렇게. 알겠죠? 그럼 저기 무슨 뜻이야? P가 B를 당긴다는 거야. A가 응. 줄을 응. 그러니까 요 지금 뭐가 있었을 때, 요 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줄이 지금 이렇게 이 두 물체를 뭐 하고 있으니까 연결하고 있는데 이 연결하고 있는 거 기준했을 때 여기 써 있는 거는 P가 B를 뭐 한다 했으니까 당긴다라고 했으니까 요 줄을 통해서 P가 B를 뭐 하는 거야? 당기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그지? 줄을 통해서 이쪽으로 3분의 얼마가? 3분의 10mg로 뭐 한다? 당긴다 이거지. 어차피 문제에서 무슨 운동에서 간다 했어?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다 이런 표현을 뭐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다른 힌트가 가 그림에서 뭐 하고 있대? 문제에서 그림 가는 질량이 라지 m, 스몰 m, 4m 물체 A, B, C가 빗면과 나란한 실 P하고 Q를 연결돼서 자, 뭐 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 알겠지? 자, 이 그림에서 뭐 하고 있냐면 그럼 정지하고 있으니까 뜻이 뭐야? 모든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다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모든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다 0이 돼. 자, 그러면 자, 얘부터 시작해 볼게. 얘를 지금 지구가 얼마로 당기는데? 4mg로 당기는데 얘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뭐가 연결돼 있으니까 쉴이 연결돼 있으니까 실을 통해서 B가 누구를 얘를 어느 쪽으로? 그렇지. 위쪽으로 4mg로 당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반드시 저 힘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반작용 힘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줄을 통해서 누가 4m이 누구를? B를 어느 쪽으로? 자, 이쪽으로 얼마로 당겨야 돼? 똑같으니까. 여기 4mg로 당겨. 근데 자, 얘 입장을 생각해 본 거야. 얘. 그럼 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위쪽으로 4mg로 당기는데 줄을 통해서 얘가 이쪽으로 얼마로 당기고 있는 거야? 3분의 10mg로 당기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3분의 10mg로 당기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두 힘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그지? 두 힘만. 왜냐면 4mg 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3분의 12mg가 돼. 자, 그럼 무슨 힘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빗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M에 대한, 그러니까 B에 대한 중력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자, B만 빼볼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B만 빼서 생각하시면, 자, 이쪽으로 3분의 12mg.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줄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을 통해서 A가 B를 뭐하는 게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3분의 10mg면 다시 B라고 하는 놈을 누가 당겨야 되니까 지구가 빗면 아래로 당기는 힘이 얼마가 돼야 된다? 요거 같아야 되니까 3분의 얼마다? 3분의 2mg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그죠? 됐니? 응.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A를 보는 거야. A를. 그럼 A를 보면 A는 요 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줄을 통해서 P가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3분의 1이면 다시 거꾸로 줄을 통해서 얘가 얘를 어느 쪽으로? 이 위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또 얼마 된다? 3분의 10mg. 작용 과정이니까 요 힘이 3분의 10mg. 하지만 A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A도 정지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 A도 정지했으니까 A가 빗면 어느 쪽으로? 자, 파란 초록색으로 같이 빗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얘랑 같으니까 얼마다? 3분의 10mg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럼 결국 뜻이 뭐가 되냐면 뜻이 이물체는 빗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3분의 2mg고 이물체는 빗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3분의 10mg라는 건 동일한 빗면에 놓여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몇 대 몇이야? 5대 1이죠? 그럼 결국은 저 라지 m이 몇 m이라는 거야? 5m이다 이거지. 동일 빗면에 놓여 있는데 질량이 5배니까 아래로 내리는 힘이 5배니까 따라서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는 요거를 이제 얼마로 바꾸면 되냐면 요걸 이렇게 5m으로 뭐 하면 된다?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뭐냐면 문제에서는 바꿨을 때 이렇게 상을 바꿨을 때 나에서 Q가 뭐다? Q가 C를 뭐한다? Q가 C를 잡아당긴 힘이 얼마냐 이렇게 보았어. 알겠죠? 위치를 바꿨을 때 Q가 C를 잡아당긴 그러니까 여기에 몇을 달고 4m을 달고 여기에 m을 달고 여기 5m을 달았을 때 이렇게 줄을 연결했을 때 자, 요 힘이 얼마가 나타나나 이걸 뭐하래?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돼요. 문제 상황 이해돼? 근데 이거는 거기 써있듯이 2023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 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 푸는데 문제를 덜 읽고 푸는 애들은 몇 초 만에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 약간 잘못 낸 거야. 이게 왜 잘못 냈냐 하면 답은 그냥 4mg. 답은 그냥 바로 4mg거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는 3의 1이고 또 하나는 1의 3이었어요. 알았지? 하나는 3의 1이고 또 하나는 1의 3이에요. 그럼 여기서 날짜임이 얼마야? 여기는 날짜임이 10N이에요. 여기는 날짜임이 얼마야? 30N이거든? 근데 원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이 알짜임은 무슨 비율로 나눠갖는다? 알짜임이 무슨 비율로 나눠? 어차피 두 물체가 이제 상을 내가 이렇게 설정하거나 이렇게 설정한다고 쳤을 때 얘 알짜임 10N, 얘 알짜임 30N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물체는 가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R자임은 항상 질량의 비율로 그냥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작용하는 R자임이 10N인데 요 새끼 질량이 3대 몇이니까 3대 1이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요 힘이 얼마다? 3대 1로 얘를 나누라고. 그럼 10에 몇을 가는 거야? 4분의 3을 가는 거야. 그럼 얘는 R자임이 얼마인데? 30이잖아. 30을 다시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나누니까 얘는 30 곱하기 몇이야? 4분의 1이지. 값이 뭐하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물체를 그냥 포지션을 그냥 뭐 해놓은 거야? 포지션 바꿔놨잖아. 포지션 바꿔놨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몇 mg가 나왔으니까 4mg가 나왔으니까 요 계산 안 해서 몇 mg가 나와? 그냥 4mg가 나오는데 문제 약간 덜 읽은 애들 있잖아. 뭘 안 본 거야? 대충 읽어서. 이걸 안 본 애들. 이걸 안 읽은 애들은 뭐야? 그냥 얘 정지했으니까 4mg 이거 4mg잖아. 그럼 위치만 바꿨잖아. 그럼 이거 그냥 4mg 이렇게 해서 찍고 넘어가는 게 훨씬 빨리 풀지. 문제를 잘못 냈어요. 그래서 답이 되게 몇 초 만에 나오는 몇 초. 그래서 절대로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 낼 때는 질량이 똑같은 포지션인 걸 절대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문제는 뭐 하면 안 돼? 절대 내면 안 돼. 결과 같아. 그러니까 빨리 풀려 그냥 이렇게 푸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풀었으면 뭐 해야 돼? 안 풀었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이거 복잡해지냐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야매를 몰랐다라고 쳐봐. 알았지? 이런 걸 몰랐다. 이런 걸 몰랐으면 그냥 순수하게 이 문제를 그냥 뭐 해야 돼? 순수하게 이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순수하게 풀어서 나에서 Q가 뭐를? Q가 C를 잡아당긴 힘. 요 힘을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F는 ML 갖고 풀어야 돼. 알았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F는 ML 갖고 푸는 거야. 그럼 일단 F를 먼저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럼 F를 구하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힘주는 방향이 서로 뭐다? 안 된 거야.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 하는 게 몇 mg야? 6mg죠? 그럼 거기다 빼기. 얘는 질량이 몇 mg니까? 4mg. 근데 잘 봐봐. 얘와 질량이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 나지? 그럼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려 하는 게 3분의 2mg면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는 게 얼마다? 응. 그래서 여기서 3분의 8mg를 빼야 돼. 야, 니네들이 벌써 봐도 식이 너무 뭐야? 길어지잖아. 이렇게 벌써 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얘네를 다 합치니까 총 질량이 얼마 나온다? 총 질량이 10m이 나와. 그러면 가속도 A라는 거는 뭐분의 뭐니까? 질량분의 뭐니까? 힘이죠. 그러면 몇 분의 10분의 자, 요거 산수하면 여기가 3분의 몇이니까? 3분의 18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3분의 몇이야? 3분의 10 G가 나오니까 따라서 정리하시면 얼마 나온다? 3분의 응? 3분의 응. 그럼 이게 3분의 1 모든 값이 나와? G가 나오죠. 그지? 그럼 3분의 1 G가 나오니까 이 물체가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가속도가 3분의 1 G야. 그러면 이 물체는 힘을 몇 개 받기 때문에? 2개 받지. 하나는 뭐라? 하나는 이거 힘. 근데 하나는 빗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 이렇게. 그죠? 그러면 구하라는 게 T니까 T는 모르고 거기에서 빗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은 조금 전에 썼으니까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3분의 8mg. 그럼 요 힘을 받으면서 요게 가속도가 3분의 1 G고 질량이 몇 M입니까? 4M이니까 요거 곱하면 이게 무슨 힘이 된다? R자임이니까 요게 4분의 얼마다? 아니 3분의 몇이야? 3분의 4mg 이렇게 나오거든? 넘겨서 계산하면 3분의 10이니까 T가 뭐가 나와? 4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형태를 바꾸는 문제는 뭐 하면 안 된다?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냈을 때 대부분의 애들이 문제가 분명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다시 계산하는 애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찍고 딱 넘어갔으면 이제 답은 금방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푼 문제하고 다른 거. 머릿속에 꼭 인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는 뭘 구할 수 없다? 중력을 구할 수 없는 거야. 알았어요? 얘처럼 이렇게 수직에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 바로 뭐 하면 되는데?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는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의 조건에서 그 값을 뭐 한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리원 선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진짜 이제 물리원 문제를 뭐 수능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풀잖아. 그럼 근래에 나오는 모든 이런 줄로 묶여 있는 물체는 다 빗면이에요. 아직 수평면에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할 때 좀 약간 개념이 버겁더라도 최소한 선행하는 과정에서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는 한 번 정도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뒤에 넘기시면 이제 이스 유어 턴이라고 해서 세 문제 정도 있잖아. 보이시죠? 네, 다음 시간에 제발 숙제해봐, 숙제. 알았지, 숙제. 저 6월 첫째 주까지 해오면 돼. 6월 첫째 주까지 세 문제 안 하면 휴가야, 진짜. 차표가. 아, 이게 하나 더 있구나, 포인트가. 자, 그래서 이제 됐어요. 일단 이 물리를 첫 번째 큰 주제를 이제 우리가 하나 해봤고,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물리를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 프린트를 피시면 이제 단어는 뭐가 되냐면 원자의 구조예요. 다시 원자의 구조.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역사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거든.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학부터 시작해 보는 거 알지? 중학교 과학을 시작해 보면 이것이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지? 돌턴의 뭐야? 돌턴의 원자설. 그지? 원자는 뭐 하지 않는다? 그치? 돌턴의 원자설은 이게 이제 원자라는 게 있으면 이제 원자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의 물자이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건 원자는 뭐 한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거요. 알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돌턴은 누구의 생각을 받은 거야? 저 고대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잖아. 이건 3학년 애들은 몰라. 3학년 애들은 기억이 안 나. 머릿속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또 기억하려면 2학년 애들이 좀 기억이 나야 되죠. 제일 근래 배운 이번 시험범위 아니었냐? 그렇잖아. 그럼 누구야? 왜 손들어 왜? 화장실 간다는 거야? 그럼 뭐 안다는 거야? 뭐야? 고대 시대 데모크리토스야.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2명 있잖아.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절, 물, 공기, 형 이거. 그치? 그래서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을 받은 게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돌턴의 뭐다? 원자설 연구에서. 저거거든? 저거야. 저건데 원자가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져요. 그렇지? 그 정도 다 배웠잖아. 근데 이제 원자가 쪼개지기 시작하면 쪼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 지금 얘기했듯이 쪼갤 수 있다는 뜻은 원자를 다시 뭐하는 입자들이 나타난 거야. 다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또 찾아낸 거야. 과학자들 하나씩.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톰슨이에요. 톰슨.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냥 역사적인 걸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뭘 찾아냈냐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자를 찾아냈어요. 알았지? 톰슨이. 그렇기 때문에 톰슨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생긴 뭐가 있다고 쳤을 때 원자가 있었을 때 이 원자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찾아낸 거지. 톰슨이라는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원자는 뭐 하는 거다?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톰슨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러더퍼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적인 건데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험실에 있는 제자여서 러더퍼드가 이제 뭘 발견했냐면 자, 톰슨이 발견한 뭐는 있는데 톰슨이 발견한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전자를 기준했을 때 자, 요걸 발견했어요. 뭐야?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뭘 발견했냐면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이 2명의 사람들이 더 등장해서 이 원자핵이 있었을 때 근데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수능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이 원자핵이 또 뭐 한다는 걸 발견했냐면 원자핵이 또 쪼개지면 얘들 혹시 무엇과 무엇이 나온 적 혹시 아님? 원자핵을 또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뭐한다? 나타난다. 이걸 또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발견했어요. 뭐 라부아제나 체드윅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또 찾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머릿속에 돌턴의 원자설은 없는 거야 이제. 왜? 원자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설명할 때 원자는 무엇과 무엇로 돼 있다? 원자는 무엇과 무엇로 돼 있는 거야? 원자핵과 뭐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원자핵은 무엇과 뭐로 돼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이제 화학의 영역이 아니고 물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대한 쪼개져 안 쪼개져? 뭐 Y나 이런 책 혹시 읽어본 적 없냐? 이거 보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또 쪼개져요. 알겠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또 쪼개지면 예를 들면 이게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 이게 중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쪼개면 거기 안에 다시 입자가 3개가 있어. 3개. 혹시 아는 사람? 허크가 있어. 허크. 그렇지? 이걸 한 번 더 쪼개면 뭐가 나오냐면 허크가 있어. 허크. 근데 허크는 원래는 6종류가 있거든? 허크가 6종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배우면 허크를 딱 2종류만 가르쳐줘. 근데 고3 끝날 때까지 허크는 2종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슨 허크랑 무슨 허크가 있냐면 업과 다운이 있어. 근데 얘들 이 정도 상식은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얼마를 띄워? 1 플러스 띄워요. 실제 값은 뒤에 다시 나와. 그래서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보통 1 플러스를 띄고 말 그대로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뭐야? 0이고 전자는 전기적으로 몇이다? 전자는 그냥 전기적으로 하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겠죠? 산수해봐 얘들아. 머리 쓰는 거야.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1 플러스인데 업커프 2개랑 다운커프 하나가 모여서 전기적으로 1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업커프 2개랑 다운커프 하나가 모여서 전기적으로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업커프 하나랑 다운커프 2개가 모이면 전기적으로 0이 돼요. 산수하는 거야. 지금 비대식 아니 방정식 세우는 거야. 그럼 업이 전하량이 얼마라는 거야? 업이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가 돼. 그럼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보통 양성자가 전기적으로 1 플러스를 띄어요 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뭐는 근본적인 어떤 그 전하를 끼는 거는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쿼크예요. 쿼크. 그래서 얘는 3분의 몇에다? 3분의 4에다 3분의 1을 빼니까 이게 나온 거고 얘는 3분의 2에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몇이 나온 거야? 0이 나온 거지. 그럼 결국 쿼크는 현대 과학기술로 뭐한다? 안 쪼개져. 그리고 전자도 뭐한다? 전자도 현재 과학기술로 더 이상 쪼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화학의 영역보다는 물리의 영역으로 넘어온다고 쳤을 때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본 입자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이제 언젠가 배울 텐데
통합과학을 배우면 아니면 중학교 3학년 과학에 마지막 단원에 있거든. 지구과학 마지막 단원에 보면 빅뱅이 나오거든. 우주는 한 어디서 시작했다? 한 점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한 점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커다란 뭐가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이렇게 쭉 뭐 하는 거야? 팽창해서 현재 뭐야? 현재까지 이른 거거든. 그럼 처음에 이제 우주가 이렇게 빵 하고 터졌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스텝상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생긴 입자가 뭔 거야? 제일 처음에 생긴 입자가 쿼크하고 전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쿼크들이 서로 뭐 하는 거야? 모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쿼크들이 서로 모여서 뭐가 됐다? 양성자하고 뭐가 생겼다? 중성자가 생겨서 보통 우리가 이게 쿼크들끼리 이렇게 서로 뭐 하는 힘? 쿼크들끼리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힘을 무슨 힘 뭐라고 부르냐면 강한 핵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저 입자들이 뭐야? 뭉쳐서 양성자하고 뭐가 생겼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서 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모여서 뭐가 되고 원자 뭐가 되고 원자 핵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원자핵 주변에 이것도 중학교 왜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자핵 주변에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도니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기 시작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 원자들이 별에서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무거운 것도 만들어서 뭐 철도 만들고 우라늄도 만들고 구리도 만들고 이렇게 배워 나간다고 이제 통합과학 책에서 뭐 약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통과를 배우는 게 아니고 화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러더퍼드에서. 그리고 참고로 내가 맨날 애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제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이렇게 쿼크 단위로 쪼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얘가 있다고 쳐봐. 그냥 나로 할게. 내가 있다고 치면 나를 이제 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입자 가속기라고. 입자 가속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 입자 가속기의 입자가 내 몸을 뭐 하면서 부딪히면서 내 몸을 이제 무슨 단위로 다 쪼개는 거야. 쿼크 단위로 쪼개니까 아무 흔적도 안 남는 거죠. 가루라는 개념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영화가 한 번쯤은 나올 만한데 너 춥냐? 추워? 자리를 좀 옮겨. 근데 왜 춥지 너는? 이상한데? 추울 포지션이 안 나. 너 춥냐? 응. 너만 추워? 이상한데? 에어컨이 별로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지금 우리 화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알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요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보호예요. 보호. 알죠? 그래서 이제 보호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보호는 이 러더퍼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니까 원자라는 걸 구성하는 입자는 이미 뭐라는 걸 다 아는 거야. 원자핵과 전자라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거여서 보호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도는 뭐가 있다? 궤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 알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할 때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찾았고 보호부터는 그 구성하는 입자 중에 뭐 하는 놈이 전자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었을 때 전자라는 놈이 어떤 전자 궤도 혹은 전자 껍질을 따라서 뭐할까? 돈다 이제 이 모형.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대로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요새도 가끔가다 뭐 어저께도 그런데 어저께인 것 같아. 어저께 음성에서 어떤 학생 둘이 이렇게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서
둘을 깔아가지고 둘 다 죽었대. 그럼 그 죽은 거의 제일 큰 이유는 사람을 인도하려면 차는 어디로 다녀야 돼? 차로 다니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거 똑같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전자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전자가 어떤 정해져 있는 뭘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게 딱 뭐 하는 거야? 정해져 있거든? 그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경로를 정해져 있는 대로만 다닌다라는 거를 과학에서 보통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되게 잘 써요. 불연속이야. 연속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전자는 요 길이나 요 길은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 사이를 뭐 하는 거야? 그 사이를 돌아다닐 수 없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불연속의 반대말은 뭐야? 불연속의 반대말은 당연히 연속이잖아. 근데 보통 불연속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간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불연속이 양자화, 양자 역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 양자 역학의 양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불연속적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1, 2, 3, 4, 5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이런 거 완전 불연속이죠. 저는 1, 2, 3, 4, 5 연속이야. 1과 2 사이에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야. 연속적이지 않는 숫자잖아. 우리 몸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응? 너네 다 사람이잖아. 우리 몸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응? 불연속. 우리 몸은 세포 몇 조개가 모여서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자가 어떤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서만 뭐 하는 거야? 돈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해져 있는 길만 다니는 거니까 뭐야? 불연속이다 이런 뜻이야. 이제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면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뭐야?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내리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불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건? 이 느낌이 있어야지 이거 해석한다니까. 불연속적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뭐야? 계단이야 계단. 그잖아. 계단을 걸어 내려갈 때가 불연속이잖아. 그잖아.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이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만약에 계단이 무한히 있으면 우리 절대로 집에 못 가. 그잖아. 계단을 첫 번째 계단하고 두 번째 계단 사이에 막 무한히 많은 계단이 있다고 치면 첫 번째 계단을 내려갔더니 그 다음 계단이 계속 또 있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 낮은 데로 갔을 때 내가 연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뛰어내리는 거구나. 자연학하는 거고. 불연속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뭐다? 계단을 따라서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뭐 하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는 뭐가 있다고 쳤을 때 궤도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걸 만약에 뭐처럼 표현하면 계단처럼 표현하면 여기가 첫 번째 계단이 있으면 여기 뭐야? 여기가 두 번째 계단이고 여기가 뭐야? 세 번째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전자는 계단 있는 데만 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느낌상으로 봤을 땐 이제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거 가면 그 사람이 앉는 그 의자가 이렇게 그 야구장 기준으로 둥그렇게 돌아가 있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럼 내가 여기 첫 번째 계단에 있고 어떤 사람이 두 번째 계단에 앉는 거는 불연속인데 어떤 변태 새끼들이 거기 끼어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 존재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주접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전자는 요 위치에 존재한다고 치면 그 사이에는 뭐야?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 위치에는 존재할 수 있고 다시 그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 위치에 또 뭐한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호가 얘기하는 게 전자 궤도 혹은 전자 껍질 모형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배우잖아. 여기까지를 딱 배우고 나면 공교롭게도 수소
수소 원자까지만 설명이 돼요. 아니, 그럼 니네 최소한 주기표 20번까지 외웠잖아. 20번 누구야? 칼슘까지 외웠잖아. 그럼 결국은 지금 이 보호의 원자 모형상으로 봤을 때 뭘 한다고 치면 전자를 이렇게 우리가 논한다고 쳤을 때는 수소 원자까지밖에 뭐야? 설명 안 되면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들 뭐야? 하나도 설명 안 돼. 그래서 결국엔 요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뭐 하는 거야?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뭐 해야 돼? 배워야 돼서 요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현대적 원자 모형이 돼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여기는 돌턴의 뭐다? 돌턴의 원자죠. 여기는 톰슨이 만든 뭐 전자, 또 러더퍼드가 찾은 원자에 보호가 만든 전자 껍질. 이건 그냥 현대적 원자 모형이니까 누가 없는 거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는 거지. 특정한 사람이 없는 거는 이게 너무 복잡한 현대적 원자 모형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배워야 돼? 파악을 하면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 알지? 반드시 여기까지 가서 이걸 보통 우리가 현대적 원자 모형을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하면 전자 구름 모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최소한 오비탈을 활용해서 전자 배치하는 것까지 끝나야지만 뭐야? 원자의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수학인 확률 미도 함수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심심할 때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뭐야?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인데 이런 걸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냐면 나중에 배울 때 심리적 타격감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누군가가 나한테 너 어디 사냐고 물어봤다고 쳐봐. 내가 이제 어디 사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수지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 알았지? 그 사람이 나를 찾을 확률이 뭐야? 없어. 그치?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사냐고 이렇게 샀다고 쳐봐. 그럼 나를 찾을 확률이 조금씩 뭐 하는 거야? 조금 높아진 거지. 그래서 이거보다는 범위가 뭐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살거든? 그러면 이제 확률이 뭐 한 거야? 준 거야.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아직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가 몇 세대지? 680세대가 되거든? 그럼 나 찾으려면 거의 다 돌아다녀야 돼. 근데 마지막에 우리 집에 찾아오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썼다고 쳐봐. 이렇게. 알죠? 600생동 400일에 내가 살거든. 이렇게 사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뭐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지. 그지? 내가 만약에 뭐 했다고 해? 집에 있다고 치. 왜? 사진 찍었어.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않나요? 어? 유튜브에 올려도 누가 찾아올 일 없잖아. 유튜브에 사진 찍었어요.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 새벽 2시에 내가 특별하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우리 집에 있을 확률은 얼마야? 100%지.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어디 있어? 나만. 연애는 몰라. 그지? 우리 집이 몇 평이지? 우리 집이 한 63평인 것 같아. 우리 집을 기준했을 때 내가 우리 집에 어디 있는지는 니네들이 뭐야?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미친놈이 아닌 이상 새벽 2시에는 어디야? 내가 우리 집에 있을 확률은 몇 %다? 100%. 하지만
우리 집 안에 내가 어디 있는지 뭐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오비탈을 배우면 느낌이 지금 설명하고 똑같아서 우리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뭐야?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어딜 따라서 돈다 했어?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돈다 했잖아. 그럼 전자가 어떤 궤도에 있는지는 위치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오비탈을 배우면 전자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뭐 한다? 모르는 건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자가 여기 머무를 확률이 뭐야? 매우 크구나 그런 걸 배우는 한 거지. 다른 거 해볼게. 만약에 우리 강의실 이렇게 문을 닫고 여기에 풍선을 하나 띄워놓는다고 쳐봐. 불을 닫고 완전 꺼먹게 해요. 그럼 내가 이게 손을 막 후적거리다 보면은 손에 이제 우연히 뭐가 닿을 수 있어? 풍선이 닿잖아. 근데 풍선이 내가 내 손에 닿아서 풍선이 여기 있는다라고 내가 얘기함과 동시에 손으로 쳤기 때문에 풍선을 위치로 옮겨서 이미 다른 데 뭐야? 다른 데 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풍선은 어디 있는 거야? 모르지. 뭐는 알아? 풍선이 우리 교실 안에 있을 확률은 어쨌든 뭐야? 100%인 건 아니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비탈이 약간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여서 전자는 뭐 한다?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전자가 어떤 위치에 머무르는 뭐다? 확률이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를 뭐 한다? 배워서 나중에 하면 이렇게 암호 같은 걸 배워요. EP, X, 2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그맣게 2라고 써있는 게 이 전자 두 개거든? 그래서 전자 두 개가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처럼 수지, 성복동, LED, 빈기, 주육차, 603동, 401호처럼 이 앞에 써있는 이 세 개가 이 전자에 대한 뭐야? 주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선행하면서 지금 이 앞에 선생님 이제 쭉 이거 할 텐데 이 네 가지는 다 뭐 해도 돼? 몰라도 되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 그래도 원자의 구조를 배웠을 때 최종적으로 할 때 오비탈을 갖고 전자를 탁 뭐 하는 거야? 배치하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원자의 구조는 된 거예요. 어차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걸 배울 거여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간단해요.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보면서 다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들어가기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다라고 해서 그림상에서 보듯이 원자 핵과 뭐로 돼 있다가 전자로 돼 있다가 다시 원자 핵은 무엇과 뭐로 나눠지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참고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가 중성자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중성자 없는 애도 있어. 대표적으로 니네들이 흔히 아는 원자번호 1번이 누구야? 수소죠? 수소는 그냥 뭐만 있다? 수소는 그냥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동위원소 할 때 다시 보통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요 프린트 시작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원자라는 걸 얘기할 때 여기 첫 번째 빈칸이에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꼭 시작할 때 기억해야 돼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중성이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지금 설명할 때 원자는 전자와 무엇으로 돼 있다? 원자 핵으로 돼 있고 원자 핵은 다시 뭐하면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진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이 똑같아야 돼? 원자 핵 안에 들어가 있는 뭐랑? 양성자의 개수랑. 알았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이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수가 서로 뭐하다? 같기 때문에 원자는 단지 중성. 그래서 모든 물질은 가만히 냅두면 다 뭐야? 모든 물질은 가만히 냅두면 다 뭐야? 다 중성이에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저 고대 시대에 살았던 누구냐면 탈레스야, 탈레스. 니네 그 호박 있잖아, 호박. 호박이라는 보석 알지? 예. 펌프킨 말고 엠버. 그 고목나무 진액 이렇게 굳어서 만들어진 화석 있잖아. 그치? 그래서 탈레스가 고대 시대에 그 엠버라고 하는 보석을 천으로 이렇게 슥슥슥슥 모한다? 문지르면 오 전기를 띠네? 이걸 그때부터 찾은 거야.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 다시 어떻게 돼? 원래도 돌아가니까 아 모든 물질은 가만히 냅두면 뭐한다? 전기적 중성이라는 되게 오래된 거죠. 알겠죠? 그러면 원자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치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는 놈이 뭐야? 이거 다 중학교 개념이야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 뭐야? 이온이 이게 이온이야. 알았지? 이게 이온이죠. 그럼 이온은 몇 종류가 생긴 거야? 이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나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게 양성자고, 이렇게 하면 뭐다?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온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이 두 개 같지 않아. 그러면 둘 중에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보통 우리는 이게 더 큰 거를 뭐라고 불러? 음이온이지, 음이온. 그 다음에 이게 더 큰 건 뭐다? 양이온인데 음이온, 양이온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무조건 전자야. 왜냐하면 이게 이 원자 핵이 양성자하고 무엇으로 돼 있냐? 보통 중성자로 돼 있다고 쳤을 때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렇게 묶어주는 뭐가 있다? 묶어주는 힘이 아까 커크에 할 때 얘기했던 무슨 힘이냐면 이 힘이 강한 핵력인데 이렇게 한 번씩 참고적으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전 우주에서 제일 센 힘이 강한 핵력이에요.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한 핵력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을 준다고 해도 원자 핵은 양성자가 튀어나거나 뭐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가벼운 뭐가? 매우 가벼운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보통 음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의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은 거니까 음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뭐한다? 전자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뭐한다? 전자를 잃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울 때 보통 전자를 잘 얻는 애들이 누구야? 전자를 잘 잃는 애들이 누구야? 금속이 그래, 금속들.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전자를 잘 잃는 거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자를 잘 얻는 애는 금속의 반대말이 그거야. 금속의 반대말. 비금속. 그래서 비금속들이 보통 전자를 잘 얻는 거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표현하면 원자는 반드시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수가 뭐하다? 똑같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문제 풀 때 꼭 써야 되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이어서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과 전자는 크기가 뭐하다? 아주 작아. 알았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원자 모형을 표시한다고 쳤을 때 느낌을 예를 들면 축구장을 생각했을 때 축구장에 축구공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쳐봐. 그 축구공 하나가 원자핵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있는 사람이 뭐야?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느낌처럼 원자는 이제 대부분이 거의 다 비어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자의 질량은 뭐다? 원자핵의 질량이야. 알았지?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는 8314분의 1배 정도 돼요. 알지? 그러니까 그냥 매우 뭐한 거야? 매우 작은 거기 때문에 내가 보통 원자의 질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뭘 생각하는 거야? 원자핵에 있는 뭐다?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이 곧 뭐가 된다? 원자 핵의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역시 이제 중3 정도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탄소가 있었다고 쳐. 탄소. 그래서 탄소 원자분이 몇 번이야? 그죠? 이 정도는 알잖아. 탄소가 원자번은 6번이에요. 6번.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원자번은 18번이고 아니 8번이고 그 다음에 질소는 원자번호가 7번이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요 6이라고 써있는 요거를 보통 우리가 원자 번호다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역시 중학교에 있는데 얘들아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아? 그러면 안 돼. 그 잘못 배운 거야. 알았지? 왜냐하면 이제 원래로 치면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냐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뭐야? 똑같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자라고 하면 이게 뭐의 개수랑 같다? 전자수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원자 번호를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놈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돼? 음이온이 되잖아. 그럼 원자 번호가 바뀌어요. 전자수라고 생각. 그럼 양이온이 되면 또 원자 번호가 뭐야? 또 바뀌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나. 그래서 절대로 원자 번호는 뭐라고 하면 안 돼? 전자수가 아니고 양성자수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늘거나 줄면 원자 번호가 막 바뀐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수면서 뭐다? 전자수인데 참고로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탄소는 요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가 6개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양성자 6개이고 중성자 6개 있으니까 합하면 몇 개인 거야? 12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12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데 이걸로 파악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화원에 우리가 지금 배운 건 화원이니까 화원을 기준에 땐 질량수라고 배우고 중학교 3학년에 3-1에 보면 여기 내용이 나오거든. 3-1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배우냐면 요거를 이렇게 배워요. 상대적 질량. 왜냐하면 원자핵이 곧 뭐의 질량이야? 원자핵이 질량이기 때문에 원자핵 자체가 원자의 질량이기 때문에 탄소는 양성자 6개랑 중성자 6개 있으니까 얘를 상대적 질량을 할 때 몇으로 생각하는 거야? 12로 생각하면 산소는 8이거든? 산소는 8이기 때문에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있어 얘는 뭐다? 16 이렇게 나오면 산소가 탄소보다 몇 배 무거운 거야? 아, 이 정도 산소 안 되냐? 3분의 4배 무거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니, 그럼 질소는 이제 또 원자번호 7번인데 질소는 질량수가 14거든? 그럼 얘는 양성자 7개, 중성자 몇 개 있으니까? 7개 있으니까 얘는 상대적 질량이 뭐다? 14야, 14. 그럼 얘를 좀 이해해볼게. 중3들은 얼마든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시험 폼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선행 갈 때 배운 적 있겠지. 얘들아 H2O 있잖아. H2O. 자, 물이 만들어지려면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 거야? 2대 1로 결합하는 거죠. 그게 무슨 법칙이야? 얘가 수소하고 산소가 2대 1로 결합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아, 2학년 모른다고 치면 3학년들 모르냐? 그다음에 뭐야? 2대 1로 결합한다. 일정 성분이 없이게요. 2대 1로 결합하는 게 1대. 뭐야? 2대 1대 2라고 하는 뭐 부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개수비가 2대 1이란 말이야. 그럼 개수비가 2대 1인데 참고로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다? 원자는 1번이어서 양성자 몇 개만 있다?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 양성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는 상대적 질량이 몇인 거야? 1이야. 그럼 물이 되려면 수소 몇 개랑 2개랑 산소 몇 개랑 결합해야 돼?
하나가 결합해서 개수비가 2대 1이잖아. 이거 질량비로 바꾸면 몇 대 몇이야? 질량비로 바꾸면. 응. 질량비로 바꾸면 1대 8이니까 수소,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려면 1대 8대 뭐다? 9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야. 왜 그래? 이실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화학을 다루기 때문에 화학을 다루면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런 표현을 쓰거든. 질량수, 상대적 질량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부터 이거를 니네 머릿속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꾸시면 돼. 원자량.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있었다고 쳐봐. 둘 다 기체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우지 않았을 때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중에 누가 더 무겁냐라고 물어보면 뭐야? 모르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보면 수증기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했으니까 몇인 거야? 상대적 질량이 몇인 거야? 이제 정리해서 써줄게. 여기 써있잖아. 산소는 하나가 몇이야? 이거 수소는 하나가 몇이야? 1이야 1. 그럼 H2O니까 이거 상대적 질량으로 치면 다른 말하면 얘는 분자니까 분자량으로 치면 몇이다? 18이야 18. 그렇지 18. 그럼 얘는 탄소 하나는 몇이고? 12야. 그러면 산소 하나는 16이니까 16짜리 2개 있고 12짜리 하나 있으면 얘는 몇이야? 44. 이렇게 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하고 비교할 때 이산화탄소가 수증기에서 몇 배 무거운지 뭐야? 그냥 바로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들이 존재했을 때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더 무겁냐 가볍냐를 표현하는데 그 무겁냐 가볍냐를 표현하는 개념은 뭘 갖고 하는 거야?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하고 뭐다? 중성자의 개수를 갖고 상대적으로 보통 비교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써있는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이다라는 게 뭐다? 그 뜻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네 번째 보시면 원자를 구성한 입자는 뭐다? 처음에 이제 돌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톰스라는 사람이 전자 발견하고 그 제자인 러더포드가 이제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을 다시 쪼개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을 뭐한다? 순서대로 발견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거에 제일 마지막인 2번.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전자가 있으면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거야? 질문을 바꿔볼게. 다른 지구 둘레를 왜 돌아? 중력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왜 돌아? 원자핵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그잖아. 원자핵 때문에 전자는 원자핵이 뭐 하는 거야? 붙들려 있는 거야. 붙들려. 알았죠? 그럼 이랬을 때, 자, 이런 느낌 먼저 생각해봐. 여기 지금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 이 물체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물리적으로 생각해봐. 뭘 해야 돼? 힘을 줘서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 그럼 얘한테 꼭 뭐 해야 돼? 물리야. 중학교 3학년 물리야.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일을 하면 뭐가 생겨?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겨. 그잖아. 여기 있던 놈을 내가 이만큼 들어 올리면 중학교 3학년 개념을 치면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자, 잘 봐봐. 어떤 전자가 요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요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요 사이에는 뭐 할 수 없다? 요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불연속이란 말이야.
연속적으로 도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올라간다는 건 느낌이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이렇게 들어올리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응?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럼 반드시 내가 이 전자한테 어떤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줘야 돼. 그잖아. 예를 들면 뭐 전자를 들 수 있는 핀셋이 있었다고 치면 전자를 이렇게 뭐 해서 잡아서 이렇게 원자핵이 잡아당긴 인력을 이기면서 이 위치에 이렇게 딱 뭐 해야 돼?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만약 이걸 올리려고 하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이 전자가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수. 아니,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의 인력을 이기면서 원자핵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전자한테 반드시 어떤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줘야 돼. 그러면 이제 흡수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저기 멀리 있던 전자가 요렇게 뭐 해야 돼? 요렇게 떨어지면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뭐 그냥 중학교 개념 치면 예를 들면 높은 데 있다 낮은 데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이동이 바뀌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전자가 높은 데 있다 낮은 데로 떨어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야? 다른 형태로 버리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버리는 거여서 이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어. 방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혹시 얘들아 스펙트럼 배운 거 기억나냐? 스펙트럼? 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합쳐서 뭐라고 해? 선 스펙트럼 배웠잖아. 그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6월 첫째 주에 하겠지만 그때 하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원자가 어디를 돌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 돌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모함을 해서 방출함으로 인해서 스펙트럼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자 배치다라고 표현했을 때 전자는 원자에게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고 각 궤도에 존재할 때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요.